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성장하는 북크리에이터 체리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심리학자 서운국 교수에 따르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장 많이, 가장 자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가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들까요? 서 교수는 집단주의 사회에 나타나는 관계의 속성이 인간관계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좋아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관계를 강요받고 심지어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집단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타인의 시선과 인정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사회. 집단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어느샌가 나를 숨막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이때 누군가 손을 번쩍 듭니다. 나는 감히 합리적 개인주의자를 꿈꾼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외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리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책은 바로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개인주의자 선언. 제목부터 비장함이 느껴지는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집단주의 문화에 날카로운 일침을 날리는 책입니다. 작가는 바로 이 집단주의 문화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주의 문화를 벗어나려면 우리 모두 합리적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 3부까지 작가의 시선은 나에서 너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성숙한 사회로 옮겨갑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부는 합리적 개인주의자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 읽어드릴게요. 만국의 개인주의자들이여,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 그대들이 잃을 것은 무난한 사람이라는 평판이지만 얻을 것은 자유와 행복이다. 똥개들이 지저대도 기차는 간다. 저는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라는 선생님 말씀에도 매번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조용히 찾아가서 질문을 하곤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는 게 왠지 좀 튀는 행동 같고 다른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제 궁금함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던 걸까요? 이 부분을 읽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부터라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을 가자 라는 마인드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부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부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사코 권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남들이 한사코 감추고 있는 게 세상의 비정한 이치다. 이런 세상에서 불에 홀려 다가가는 분합이들을 어리석다 비웃고만 있으면 될까? 불에 덮개를 씌워 더 이상 타 죽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슬프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 진짜 의도를 숨긴 채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저자는 세상이 이러하니 잘 대처하지 못한 네가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이 이러하니 누군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선택지가 단 하나밖에 없을 때 과연 그것을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그로 인해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선택한 네 잘못이라며 그 사람을 마냥 비난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선택지들을 보장해줘야 하는 사회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3부에서는 성숙한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부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읽어드릴게요. 과연 강한 책임을 기꺼이 질 수 있는 가치관은 어떻게 배양되는가? 내 의견은 작은 책임부터 부담 없이 맡을 수 있어야 한다이다. 우리 사회는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예민한 집단주의 문화의 사회이다. 나서는 걸 죄악시하고 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산다. 누가 뭘 잘했을 때의 칭찬보다 그가 뭐 한 가지 잘못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달려들어 돌팔매질하는 광기가 훨씬 뜨겁다. 당연히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책임을 맡지 말아야 한다. 제가 대학교 때 학과 학생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회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곳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맞추기도 힘들고 종종 실수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잘했던 것보다 부족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먼저 들려왔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학생회 괜히 했나? 다음에 학생회장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에 하지 않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작은 책임지는 것도 어려웠는데 훨씬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선뜻 가기가 힘들었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흔히 말하는 소심한 사람이 있기 이전에 그런 소심한 사람을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용한 이야기 이외에도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저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행복한 개인주의자들이 모여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의문이 생기신 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개인주의자 선언이었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제가 최근에 웬트워스라는 교도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는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도 비상 버튼은 절대 누르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신입 재소자가 위험한 순간에 비상 버튼을 눌렀고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소자 대장에게 벌을 받습니다. 그러자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번 일이 너무한 것 아니냐, 비상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규칙이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들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선뜻 누가 나서지 않던 사이에 한 재소자가 대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비상 버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있는 건데 왜 위험한 순간에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느냐고요. 대장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라면 그렇게 해. 외국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이 저는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모습을 달리하여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한편 부러웠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용기 있게 주장하는 모습과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비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요.
체리의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쩌면 견뎌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일 수 있다. 오늘 체리가 고른 책과 함께 한 시간 어떠셨나요? 체리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책을 추천해 주시거나 여러분 의견 많이 들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책과 함께 만나요.